자, 그리고 요거는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는데 리눅스 커널 소스의 압축을 풀면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디렉토리도 많고 소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이 아키텍처라는 부분이 이제 리눅스가 지원되는 CPU의 종류들이 있고요. 요 안에 보면 뭐 알파칩, ARM, AVR32 여기 있죠? 그죠? AVR32 지원되는 OS는 리눅스밖에 없어요. RTOS 빼고 윈도우즈 C는 안 올라갑니다. 일단 쭉 있고 앞 밑에 커널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course.s라는 이 파일을 열면 여기 보면 sys 언더바 해가지고 쭉쭉쭉 있는데 이 파일은 .s니까 이 파일은 어셈블리 소스예요. OS 커널 소스 이제 제가 가끔씩 어떤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커널 소스 분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은 정말 그거 쓸데없는 짓이죠. 왜냐하면 커널 소스를 분석해서 커널에 대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사람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C 언어는 어떤 함수에 대해서 첫 번부터 여기서부터 딱 시작하면 이 함수를 누군가 호출한 녀석이 있죠. 역으로 쫓아가는 게 돼요. 누군가 끝까지 쫓아가다 보면 결국 부른 놈 나와요. 맞아요? 근데 지구상에 나와 있는 모든 OS, 심지어 8비트 AVR CPU에도 OS가 10가지 이상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지구상에 나와 있는 모든 OS는 100% C 언어로 되어 있는 소스는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어셈블리가 반드시 몇 프로는 들어가 있어요. C 언어랑 어셈이랑 이런 식으로 연동이 돼요. 얼핏 보면 함수 같지만 함수라면 여기에 세미콜론을 끝나야 되니까 이건 함수가 아니죠. 맞아요? 어셈블리와 C랑 연동될 때의 매크로 방식이에요. 호출하는 방식은 함수의 이름 혹은 전역 변수의 이름인 이따 나오겠지만 심볼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호출을 해요. 그러니까 C 언어랑 어셈블리랑 예를 들어서 만약에 C 언어와 어셈블리는 소스 방식 자체가 틀린데 연동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OS 커널 소스는 역으로 C 언어 함수를 쫓아가다 보면 누군가 이 함수를 부른 녀석은 있는데 절대로 C 언어에서는 안 나와요. 왜? 이런 식으로 중간에 어셈블리가 섞여 있으니까. 아주 쉬운 예 들어볼게요. C 언어 배울 때 무한루프랑 고우툼은 우리 배우죠. 배우면서 뭐라 그래요? 절대로 쓰지 말라 그러죠. 쓰지 말라는 거 왜 가르쳐요?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쓰지 말라는데 배우죠. 왜 배워요? 여기에서 쓰거든요. OS는 써요. OS는 무한루프. 왜 무한루프겠어요? 지금 저기 이 영상 찍고 있는 캠코더나 빔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은 전원이 처음에 딱 들어가면서 전원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내가 뭔가를 누르면 동작해야 되죠. 이런 것들도 전원 켜고 나서 끄기 전까지는 내가 버튼만 누르면 동작해야죠. 일반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무조건 무한 루프로 돼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어셈블리랑 C랑 중간에 어떤 뭐 익셉션이라고 하는 인터럽트 발생했을 때는 OS에서 고트 같은 거 막 쓰기도 해요. 근데 우리 어플리케이션은 그걸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동된 게 있고 어떤 이질된 언어 간에 연동될 때의 기준은 이름이에요. 이름만 가지고 연동돼요. 그래서 이 이름을 심볼이라고 하고 심볼이 될 수 있는 녀석은 함수와 전역 변수의 이름만 되지 지역 변수는 안 돼요. 이따 제가 설명 드릴 거예요. C 언어랑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랑 연동이 돼요. 왜 연동될까요? 심볼로 연동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sys 언더바 요게 접두사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스템 콜 함수 있죠? 시스템 콜 함수는 무조건 다 sys 언더바로 시작이 돼요. 그럼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함수들이 뭐겠어요? 어플리케이션에서 1:1 대응되는 어플리케이션 함수들이에요. 아까 소켓은 결국 래핑을 까면 오픈이라는 게 나올 거고 printf는 sys 언더바 printf 같은 건 없어요. printf는 라이브러리에서 까여져 가지고 write라는 걸로 까여지죠.
그래서 sys 언더바 right가 대응을 해줘요.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의 개수가 자 여기 0, 5니까 5개씩 주석이 있죠. 360개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대략 300여 개의 함수 가지고 여러분들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 무한한 유저 라이브러리 함수를 전부 다 1대1 대응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OS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들 눈에 자꾸 이것이라고 제가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리눅스를 엑스레이 같은 걸로 콱 찍으면 리눅스 내부 구조가 이렇게 나와요. 어플리케이션부터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디바이스까지 전부 다 나오는 게 이 그림이에요. 네. 참고로 요 펭귄 리눅스의 그 저기 뭐야 마스코트가 펭귄이죠. 이름은 툭스라고 그래요. 그 안에 2.6이라고 쓴 건 제가 쓴 겁니다. 네.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예. 너무 안 웃으시길래. 자, 어플리케이션에서 커널로 넘어갈 때 여기 보면 제가 점선을 이렇게 넣어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플리케이션이 직접 요 커널에 있는 거를 호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OS를 전공한 사람들도 사실은 잘 모르던데 우리가 인베디드 뭐니 하는 이런 얘기들 있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거나 프로젝트 진행할 때 최종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인베디드는 이게 다예요. 무조건 이거예요. 이거 기반으로 예전에는 저 비용의 가장 큰 이슈가 하드웨어였는데 예를 들어서 요새는 하드웨어보다 여러분들 인건비가 훨씬 더 비싸요. 개발 프로젝트 진행할 때 하드웨어 일정 때문에 요새 프로젝트 일정 지연되는 건 제 솔직히 이제까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3개의 칩으로 구현돼야 되는 하드웨어가 요새는 원칩으로 나오죠. SoC가 워낙 발달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하드웨어는 정말로 꿍짝꿍짝 만들 수 있을 뿐더러 예를 들어서 내가 내비게이션 지금 바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CPU 어떤 급에 메모리 어떤 거, 플래시는 어떤 거, SD카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의 딱딱딱 공식이 나와요. 지금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택시에 있는 대부분의 내비게이션은 전부 다 7인치 와이드 타입의 TFT LCD 달아요. 다 공식이에요. 휴대폰 공식이 있어요. 하드웨어는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물론 어렵죠. 어려운데 소프트웨어가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프트웨어에서의 이슈는 제일 먼저 이거 쓸 건지 말 건지부터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우리 제품은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빔 프로젝트 같은 장비나 집에서 사용하는 아날로그 TV나 세탁기를 실제 우리 노트북이나 PC 넣어가지고 구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장담컨대 세탁기 같은 거 일반적인 거 빔 프로젝트 아날로그 TV 안에는 절대로 OS 안 쓸 거예요. 왜 그럴까요?